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와글와글 세상TV에서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경제적인 관계에 있어가지고 뭐 패권 경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상인데요. 오늘은 이 미중의 반도체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작년 2021년 연말에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영어로서는 KIEP-KF라죠. 여기서 발표된 자료를 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형곤, 윤여준, 연월호 등 해서 한 5분이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가 상당히 지금 나와 있는 다른 뭐 자료보다도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에서 최근에 발표된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하고, 그리고 언론에서 다룬 내용들도 조금 참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구독하고 있는 일본 경제신문 니케이에서 발표된 자료들을 여기에다가 살을 붙여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로벌 공급망, 글로벌 공급 사슬이를 했는데, 언제부터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많이 바뀌어 버렸네요. 여하튼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는데, 여기서는 들어가면서 연구나 검토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내용과, 그 다음에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과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포함해 가지고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연구의 필요성, 목적, 이거는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하니까, 이 삼성전자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등의 한국 기업들의 가장 큰 수출 시장 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향후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반도체 패권 경쟁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이를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이 국제 통상, 그 다음에 반도체 분야의 정책 입안자, 그 다음에 반도체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아주 지대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흥미가 떨어지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그 반도체 산업 패권 경쟁의 핵심이 말 그대로 미국의 그 반도체 산업 정책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이 정책입니다. 이 두 나라의 정책을 글로벌 반도체 산업 공급망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해 볼까 합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기업과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점을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배경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 글로벌 이 반도체 시장은 디지털 전환, 디지털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DX라는 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럼 X는 뭐냐 할 때 디지털 D인데, 이 X는 뭔가 변환을 시킨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DX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보게 되게 되면은 니케이 신문을 사에서 이 DX와 관련된 이 세미나를 아주 자주 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하는 이 제4차 산업의 실현에 따라 가지고 AI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디지털 화폐 등의 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가지고 지속적 성장이 예견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이 주요국들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을 보게 되게 되면은 뭐 최근까지는 뭐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형성된 반도체 산업의 뭐 이 디비전 오브 레이버 글로벌한 이 분업 구조는 기술의 혁신과 기술 개발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자유무역. 그런데 요즘 들어와 가지고서는 기술 민족주의, 내셔널리즘, 그 다음에 함께 자국 내에서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사슬, 밸류 체인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추세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쳐가지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 이 보게 되게 되면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이 최근 들어서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을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배경은 아래의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세계 반도체 제조 능력, 글로벌 매뉴팩처링 캐패시티인데요. 여기에 있어 가지고 미국의 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미국이 어떤 그 우려를 하고 있냐 하니까 반도체 제조 공정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생산 거점과 시장의 지배력이 동아시아 국가에 편중되어 있어서 지오폴리티컬리 지정학적으로 리스크가 큰 그러한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 가치사슬의 부가가치 이동이 value added 가치사슬의 부가가치 이동이 현저하게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점입니다. 왜냐니까 초미세 공정 기술 분야의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리스크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향후 중국 반도체의 그 시장 점유율은 2030년에 한 24%로 세계 1위에 올라설 것이라는 예측되는 반면에 미국은 세계의 점유율이 한 10%로 추락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예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을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 그 정책 방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상무부, Department of Commerce입니다. 제가 1993년인가 4년에요. 미국의 Department of State 국무부 산하에 있는 USIS 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의 에서 1년에 한 30개국에서 각 한 명씩을 불러가지고 뭐 US Public and Economic Policy에 대해서 한 2달간 집중적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에 제가 선발되어 가지고 한 2개월간 미국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있으면서 한 2개월 중에서 마지막 2주는 워싱턴 DC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에 집결해가지고 30개국에서 온 30명의 연구자와 젊은 프로페서랄까 양 펠로우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하도 지금 한 3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때 저 나이가 한 35쯤 됐나요? 그때 거기에서 디파트먼트 커머스, 디파트먼트 스테이트, 그 다음에 이 페더럴 리저브 뱅크, 월드 뱅크 그런 데 가가지고 디스커션 하면서 미국의 정책을 입안하는 그러한 내용을 서로 토론을 했는데 여하튼 이런 산업 정책이라든지 뭐 이 무역과 관련을 해가지고선 상무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상무부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대규모 지원금이라든지 투자 인센티브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보게 되게 되면은 이 Chips for America Act라는 거죠. Chips for America Act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 법안 Chips for America Act를 우선적으로 신속히 집행하며 미국 내 생산 시설의 신규 투자라든지 증설을 지원하고 이 국가 반도체 기술센터, 뭐 영어로서는 NSTC라고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설립 지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국가 반도체 기술센터 NSTC 신설에 1차년에 20억 달러를 배정해가지고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 확보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국방부 전략 반도체 R&D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에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20억 달러를 책정하였고 국무부의 국제 반도체 이 기술 안보 혁신 기금에 5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2021년 6월에 또 미국의 상원은 이 미국 혁신 경쟁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여기서 상원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정진 및 R&D 지원에 5년 동안 520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에 국방 수권법에 포함되어 통과된 이 Chips for American Act에 근거해가지고 상무부 등의 예산을 편성했고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라든지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도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한 이야기는 그만큼 이 미국이 반도체 산업의 발등에 뭐랄까 이제 불이 떨어진 것처럼 급하게 지금 법안이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노력을 아주 다양한 방향에서 다루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에 추가를 해가지고 2022년부터 아주 최근 올해죠. 2022년부터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에 의거한 긴급 예산 내역은 뭐 다음과 같은데 여기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라든지 연구개발에 있어가지고 NSTC 국가 반도체 기술센터를 설립을 했다든지 국가 첨단 패키징 제조 기술의 프로그램을 신설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이 국제협력 반도체 국제협력기금을 만든다든지 하는데 여기에 지금 엄청난 단위가 억 단위인데 520억 달러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 자료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이 보고서에 바탕을 해가지고 작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미국의 그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에 있어서 요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미국 정부에서는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한 공적 지원 체계에 엄청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방 정부의 각 부처 그리고 이 지방 정부에 의해 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개별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2020년부터는 이 종합적이고 예산 규모가 큰 법안이 제출되어 정부의 범부처적인면서도 포괄적인 지원 체제가 구축되었고, 그리고 의회와 협력이 의회와 협력을 도모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중국의 산업 정책 반도체